예, 여야 토론 배틀 오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이 바쁩니다. 예, 뭐 가족들도 그러고 아니, 뭘 그렇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쁘냐고 그래요. 아침부터 무슨 모임도 있고 공부 모임도 있고 예. 또 뭐 의원들 모임도 있고 뭐 원내 전략 회의, 원내 대책 회의 뭐 여러 회의가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협치와 협치의 전통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이 너무 얼석이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180석으로 그냥 막 폭주기관처럼 밀어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저희들 103석으로 막아내느라고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게 제 뜻대로 게 우리 필리버스터 똑똑한 것이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당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이기 전에 소수당한테는 말문을 열어서 한번 마음껏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 다수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우리말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해나는 건데 우리 필리버스터는 다수당도 필리버스터 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서 나가니까 차례대로 하니까 제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그럼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는데 지금 쟁점 법안 그게 뭐였냐면 그 국가정보원법하고 국가정보원의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북 정담법 요즘 뭐 미국이랑 국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두 가지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도 내가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정에 관한 문제,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고칠 기회가 있지만 물론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 져야겠죠. 그러나 이 외교 안보, 국가의 안보 시스템이나 국가의 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이게 실패하면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대북 인권, 대북 그 전담법이나 또 국정원법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실행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민생을 걱정하고 코로나 확산을 걱정한다면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그 법안 상정도 보류하자. 그렇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역시 또 그 여의 힘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키고 그 법은 그 법대로 통과시켰죠. 우리 박성준 의원님 뭐 같은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셨으면은 저렇게 정책을 바꾸고 인사나 뭐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사가 이제 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정부의 인사는 안타까운 것이 인사가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변창흠 후보자 결국 임명을 강행했고 우리 당은 이제 이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그리고 특채 혐의, 부정채용 혐의 등에 대해서 했는데 주택 정책도 걱정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김현미 장관은 빵이라면 더 찍어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공급의 문제임을 좀 시장의 문제를 인정을 했는데 지금 뭐 규제와 이런 문제로 계속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자꾸 이제 시장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정책의 문제를 정확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뭐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근데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청와대 8개 수석실이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산자부 산업부 공무원들이 방해하고 점검으로 은폐한 수사를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거든요. 그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저렇게 핍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것들이 과도한 것들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했습니다만 그 법적 절차가 전부 법원이라든가 검찰 내부의 이런 그 심의기구에서 전부 거절됐는데 전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이다가 결국 자가당착에 부딪히는 저래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그런 이제 궁지에 몰렸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바로 백신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외국 사람들은 지금 백신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의 겨울은 백신의 봄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백신을 통해서 이 항체를 키우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그게 되어야지만이 백신을 맞고 나면은 1개월 뒤, 2개월 뒤 국민의 몇 퍼센트가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입국을 시키겠다는 나라들이 생길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방역인데 초기에 우리가 이제 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서
방역에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자화자찬에 빠져서 다른 선진국들이 그렇게 주력하던 백신에 좀 뒤처졌죠. 뒤처져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어떻게 잘못 보고를 받으셨는지 곧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그다음부터 바로 1,000명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백신 회사랑 직접 CEO랑 이렇게 직접 담판을 해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백신이라는 결론이 왔는데 이 1, 2개월의 시차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오고 이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문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밤에 가면 거리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투영된 결과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대통령께서 백신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저렇게 직접 협상에 나섰다 정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 부담도 많을 겁니다. 야당도 이제 그건 같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엊그저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직접 그 백신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부터 주문 그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일찍 서둘러 입도 선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으면은 먼저 가격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좀 늦게 했던 셈인데 그게 제약회사랑 좀 어려우면은 우리 동맹국 간에 또는 우방국 간에 백신 스왑이란 걸 해보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화하고 사실 원화가 국제 통화로서의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와 달러화를 막 교환해주는 통화 수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맹국의 신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장 백신 구매 늦었는데 당신들은 10배, 11배씩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좀 우리 인구도 자꾸 하니 좀 해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써서 백신을 많이 구매했을 때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양산 시설을 지금 뭐 우리 SK 신약도 있고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우리가 백신 개발은 늦지만 이 양산 기술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 뒷받침을 해주겠다. 동맹 간에 서로 유리한 거거든요. 백신은 누구나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 이 겨울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우리가 정부한테 오히려 같이 하자. 힘을 보태겠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 주신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자꾸 이거 물타기를 하고 실책은 지금까지 못하신 건 좋다. 이건 잘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였습니다. 여당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백신을 못 구한 이유를 자꾸 변명을 무슨 부작용을 지켜본 뒤 하자 그랬는데 여당의 대표께서 백신의 부작용 이야기할 때 그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백신은 원래 생산국부터 먼저 보급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싱가포르 리센용 총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백신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치료제라는 건 병 걸린 뒤에 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치료제는 백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북미의 의학계 학술지에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치료제는 절대로 백신을 대체할 수가 없고 치료제 가지고 코로나 청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 백신이 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치료제 기술이 좀 좋거든요. 치료제가 돼 있으면은 그 말이 또 치료가 되면은 뭐 근데 예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백신의 경우.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지금 보니까 이 정확하게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니신가 이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얼마 전에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걸 이게 신속 진단 키트 정확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질본에서는 도입을 좀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확산이 빠르니까 가정 내에서라도 서로 가족끼리라도 격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당 대표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난 9월 달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때 전혀 기웃기리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위하고 이쪽에서 백신이 중요하다 하니 국민 전체가 백신을 받을 예산을 마련하자고 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이야기했는데 정부나 민주당에는 국민 백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거 예결에도 없던 거를 마지막에 타협하면서 9천억을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당초에 있는 예산은 허물도 없다 해서 빚을 내겠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560조 되는 거대 예산인데 그중에 불효불급한 예산은 빼고 이걸 넣자고 합의해가지고 9천억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화자찬하다가 지금 이런 백신에 대한 판단착오 이렇게 그 지연이 생겼던 셈인데 사실은 유럽 같은 나라들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3T라는 시스템. 그건 개인정보를 다 이제 이렇게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자발적인 희생을 해서 했던 것인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 정부는 좀 과신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것도 한번 정부가 되도록 그런 모양이죠. 시장에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야 시민들 입장에서야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금지 업종도 있고 해서 그 직격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수처 기성전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170에서 밀어붙이니까 도대체 국정을 제대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북한인권재단하고 이전에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운 게 있었다. 다음에 특별감찰관을 같이 해서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자. 이 제도의 문제는 많지만 또 사람이 중요한 만큼 사람만 철저하게 중립적이라면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 룰을 갑자기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에 원래 대통령하고 많이 약속하신 내용은 야당이 안 된다 하면 그 사람 안 쓰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립성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것도 바꿔버린 셈이고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지금 이 제도를 해서 왜냐하면은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지금 권력기구 개편의 핵심이거든요. 이 정부에. 그런데 유독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합쳐주고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보고받고 받아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검찰개혁과 또 경찰개혁, 그 권력기관 개혁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정신과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권력기구라는 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지만이 그것이 그 한 권력이 독주하지 않고 걱정하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제안한 이거 수사처 이제 권력의 분립. 예, 경찰도 검찰 수사입니다. 우리 이제 공공의 영화 보면은 경찰이 검찰 검사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수사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검찰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 검찰 부패한 검찰에 대한 특별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 신청도 있고 제도가 많습니다. 제도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수사 종결권까지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근데 지금 울산 선거비리 사건, 개입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방해 사건 그것도 공수처가 가져가죠. 그런데 이 공수처 검사, 공수처장이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위공직 수사처인데 이게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 편파적인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오늘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국민의힘의 최형두 원내대변인 두 분과 배틀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